안녕하세요. 웰더하우스입니다. 오늘은 2018년도에서 17년도에 출제된 보건기출문제를 6번에서 1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페이지는 187페이지입니다. 6번입니다. 피복 아크 용접봉에서 피복제의 역할로 알맞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일단 피복제는 상당히 피복 아크 용접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 1번부터 한 번씩 보겠습니다. 아크를 안정시킨다. 자, 피복제 역할, 아크 안정시켜주는 거 맞습니다. 피복제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용접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피복제가 없으면 아크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복제에는 아크 안정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크 안정제가 피복제가 아크를 안정시켜주는데 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입니다. 용착금속의 탈산 정련 작용을 방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탈산이란 단어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죠. 탈산이란 단어는 산소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탈산제를 집어넣고 그 탈산은 산소를 제거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정련작용. 정련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작업을 정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복제는 탈산 작용도 해주고요. 정련 작용도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지한다고 했으니까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용을 더 많이 일으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거고요. 자, 3번도 보겠습니다. 중성 또는 환원성 분위기로 용융금속을 보호한다. 자, 환원성의 반대가 산성 분위기거든요.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을 산화시켜주는 분위기다. 금속이 산화되는 분위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원성 분위기라는 것은 어찌 보면 탈산작용하고 조금 유사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산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산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분위기, 그것을 만들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것이고요. 4번입니다. 전기절연 작용을 한다. 자, 전기절연 작용이라는 것은 전기를 통하지 않도록 막아준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피부각 용접봉을 용접할 때도 이제 기대고 한다든지 용접할 때 왼손에다 기대고 한다든지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전기절연 작용을 하기 때문에 피복제가 그래서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심선, 피복제 안에 있는 심선은 전기가 통하지만 피복제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접 중에 피복제를 만져도 전기가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절연 작용하는 거 맞습니다. 이 아랫부분에 피복제의 역할에 대해서 좀 적어 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티그 용접에서 전극봉의 종류 중 순텅스텐 전극봉의 색깔은 무엇이냐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티그 용접을 처음 아직 배우지 않으신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간략하게 설명하면, 자, 티그 용접은 요 안에 전극봉이라는 게 있어서 이 전극봉이라는 게 아크를 일으켜주고 용접봉은 따로 공급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 이 전극봉의 재질이 순텅스텐 아래에 이제 적어놨는데 순텅스텐도 있고 터륨 텅스텐도 있고 란탄 텅스텐도 있고 지르코늄 텅스텐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순수한 텅스텐, 순텅스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순텅스텐이라는 것은 물론 불순물이 일부 들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텅스텐이라는 재질로 주로 되어 있는 전극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텅스텐 전극봉을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이제 티그 용접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뒷부분에 이렇게 색깔이 칠해집니다. 텅스텐 전극봉은 색깔이 칠해지는데요. 이렇게 녹색으로 칠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순텅스텐 전극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용접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텅스텐이라는 물질은 화학 기호는 W를 쓰고요. 모든 순수한 물질 중에서 가장 녹는 점이 높은 금속입니다. 용융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용융점이 가장 높은 금속입니다.
3410도씨입니다. 무려 상당히 높은 온도에서 용융이 되는 금속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극봉의 재질로 가장 적합하겠죠. 왜? 이 용접이 이루어진 이 끝부분, 아크가 일어나는 이 끝부분은 상당히 큰 열을 받습니다. 자, 텅스텐 이외의 재질, 여러 가지 다른 재질로 여기 전극봉을 만들게 되면 쉽게 전극봉이 마모가 된다든지 무너진다든지 할 겁니다. 하지만 텅스텐이라는 재질로 만들게 되면 전극봉이 무너지는 것을 상대적으로 방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극봉으로 텅스텐이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주로 순텅스텐을 쓰진 않습니다. 주로 많이 쓰는 것은 아마도 전극봉 끝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토륨 텅스텐을 많이 쓰실 겁니다. 현장에서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토륨 텅스텐 전극봉이고요. 자, 학교에서도 아마 많이 쓰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순텅스텐이었기 때문에 정답은 녹색 4번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은 표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뒀는데 토륨이라는 재질이 1% 들어가면 노란색, 2% 들어가면 적색, 빨간색인데 이것이 가장 많이 현장에서도 많이 쓰고 학교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전극봉입니다. 그런데 이 토륨이라는 재질은 약간의 방사선을 물질이라고 해서 방사능 물질이라고 해가지고 최근에는 이 란탄이라는 재질로 좀 대체가 되고 있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도 토륨 전극봉 정도의 성능을 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장이나 학교에서도 아직까지도 토륨 전극봉을 많이 쓰고 있고요. 지르코늄이라는 용접봉도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볼 수는 없겠지만 알루미늄 용접할 때 주로 많이 쓰는 전극봉의 한 종류입니다. 자, 그래서 전극봉의 색상, 선생님이 문제로 많이 봤던 것은 이 순텅스텐하고 토륨 텅스텐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색, 토륨 텅스텐이 빨간색이다, 순텅스텐은 녹색이다. 이것은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시험을 응시하시길 바랍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가동 철심형 교류아크 용접기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가동 철심형, 우리가 가동이라고 하는 의미는 가동한다,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철심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용접기를 뜯어보면 철심이라는 것이 용접기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큰 철로 된 철심이 이 안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이 위에서 뭐가 움직이면서, 이 철심이 움직이면서 이제 전류가 조절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철심이라는 것이 용접기 안에 들어가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류아크 용접기이다. 전기의 종류에는 교류와 직류가 있는 것으로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가 있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류는 일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우리가 건전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교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지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극성이 없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콘센트가 교류죠. 자, 우리 콘센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직류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많은 현장에 가보면 교류보다는 직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아직 교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시험장도 대부분 교류를 쓰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학교나 시험장에 가장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교류아크 용접기 중에서도 가동 철심형이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교류아크 용접기이다. 맞습니다. 자, 학교에서나 교육기관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조선소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정답이 되겠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미세한 전류 조정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오타로서 불가능을 가능하다로 좀 변경을 좀 해주시고요. 자, 미세한 전류 조절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미세한 전류 조절, 어디까지 미세하게 볼 것이냐, 0.1 단위로 미세하게 볼 것이냐, 그렇게 미세하게 보진 않을 거잖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미세한 전류 조절을 1A나 2A 정도로 본다면 우리가 가동 철심형을 하실 때 보시면은
용접기를 보시면은 요 앞에 이렇게 손잡이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이 손잡이를 돌려주시면은 여기 이제 전류계가 보통 있는 것들이 많이 요즘에 나오는데 전류계에 전류가 표시가 되는데 상당히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90A에서 91A로 1A 정도 올리려면은 아주 미세하게 얘를 살짝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은 전류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상대적인 것이겠죠. 이제 탭 전환형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미세한 전류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항목입니다. 자, 광범위한 전류 조절이 가능하다. 자, 광범위한 전류 조절은 불가능합니다. 이 가동 철시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나 교육기관에 많이 쓰는 게 AW300짜리를 많이 쓸 텐데 이 AW300짜리가 보통 아마 데이터를 정확하게 찾아봐야겠지만 60A에서 300A까지가 아마 표준으로 정해져 있는 전류 조절 값일 겁니다.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제일 최소한으로 낮췄을 때 60A 이하로 낮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60A까지만 낮아져도 이 용접기는 제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낮춰주지 않느냐면은 일단 4번은 한번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설 자속의 양으로 조절하여 전류를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누설 자속이라는 게 이 가동철시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시면은 아까 용접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 손잡이로 뭘 돌리잖아요. 돌려요. 물리적으로 뭘 돌려요. 뭘 돌리냐면은 철심의 위치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자, 철심이 있고 N극과 S극, 그러니까 전기가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속이 흐르는데 이 자속이 흐르는 자속을 누설하는 거예요. 누설이라는 게 뭐냐면 이 철심이 왔다 갔다 하면서 누설되는 자속에 의해서 전류값을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철심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용접기가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뭐 더 크게 만들거나 그러면은 아무래도 부피도 많이 차지하겠죠. 뭐 그런 한계점이 있을 겁니다. 일단 3번으로 다시 가보면 일단 4번은 맞는 것이고요. 누설 자석의 양으로 조절한다 맞는 것이고요. 3번으로 다시 가보면 자,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한번 전류값을 최소한으로 낮춰보세요. 제가 이제 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AW300짜리 이거 갖다가 얇은 철판 한 1.2T, 1.3T 정도를 용접해 보려고 최소한 낮춰봤어요. 그랬더니 58A까지는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이거 용접할 때 58A였으면은 구멍이 굉장히 잘 나거든요. 물론 컨트롤을 이제 하면은 뭐 용접을 할 수는 있지만 조금 높은 전류 값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알게 됐습니다. 사실 그때 이 책에서는 광범위한 전류 조절이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불가능한가? 왜 불가능하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굳이 안 해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 용접기는 요 범위 60A에서 300A 정도 범위에서만 용접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유는 누설 자속의 양으로 조절되는 철심에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크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자, 그것이 표준으로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드는 제조사에서도 굳이 내리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될 게 없기 때문에 제작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광범위한 전류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사실 이것도 좀 전 애매한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60A에서 300A 이 전류 범위도 상당히 큰 범위거든요. 작업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용접기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뭐 가포와 리액터형이라고 해가지고 가변 저항을 이용한 용접기가 있는데 이 용접기는 내가 이제 저항 값을만 조절하면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전류 값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광범위한 전류 조절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오타 난 거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8번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아크 전류가 일정할 때 아크 전압이 높아지면 용접봉의 용융 속도가 늦어진대요. 자, 아크 전압이 낮아지면 용융 속도가 빨라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크 전류는 일정해요. 일단 전류는 암페어입니다. 이게 전류죠. 중학교 때 아마 수업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자, 전압은 V입니다.
일단 전류는 일정합니다. 전류는 일정하고요. 전압이 높아졌어요. 전압이. 자, 전압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용접봉은 용융 속도는 늦어져요. 자, 전압이 낮아지면 용접봉의 용융 속도는 빨라집니다. 자, 어찌 보면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전압이 세졌어요. 뭔가 전압이 세지면은 열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용접봉은 용융 속도가 더 빨라져야 정상이지. 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반대로 전압이 낮아졌어요. 전압이 낮아졌어요. 전압이 낮아졌으니까 용접봉이 녹는 속도도 느려져야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용접기를 만들 때 우리가 작업자가 아크 길이를 이제 유지를 하는 게 상당히 처음에 어렵습니다. 이 아크 길이를 유지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을 조금 편하게, 좀 수월하게 유지해 줄 수 있도록 용접기를 만드시는 분들이 용접기에 어떤 특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수하 특성, 정전류 특성, 정전압 특성이라는 것들도 나오게 됐는데요. 요것은 지금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제어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아크 길이가 길어졌네, 전압이 높아졌네, 용접봉의 용융 속도를 늦춰야겠다, 전압이 낮아졌네, 용접봉의 용융 속도를 좀 빨리 녹여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냐? 아크 길이를 어느 정도는 기계에서 보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 제어 특성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용접기 스스로 어느 정도의 아크 길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작업자가 완벽하게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보정을 해주기 위해서 용접기에 부여한 특성, 그게 자기 제어 특성이다. 다른 말로는 아크 길이 자기 제어 특성이라고 하는데, 자, 이 특성을 용접기에 부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주로 CO2 용접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피부각 용접 같은 경우에는 전압을 조절하는 게 없죠. 전압 조절하는 게 없습니다. 전류만 조절하게 됩니다. 근데 CO2 용접 같은 경우에는 전류도 조절하고 전압도 조절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CO2 용접기에 부여하는 특성, 자기 제어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아크 길이를 조금 보정해 준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수하 특성, 정전류 특성, 정전압 특성은 앞 시간에도 알아봤었는데, 자, 밑에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자, 수하 특성은 부하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단자 전압은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 이게 수하 특성이었습니다. 자, 부하 전류라는 것은 우리가 용접할 때 부하가 걸리는 전류를 얘기하는 것이고, 단자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용접기 단자에 있는 전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전류 특성은 부하 전압이 변하더라도 단자 전류는 거의 변하지 않는 특성, 그것이 정전류 특성입니다. 뭔가 정해져 있다, 뭐 그런 특성이겠죠. 정해져 있다, 뭐가? 전류가. 그래서 전류가 변하지 않는 거구나. 자, 4번 정전압 특성. 그럼 정전압 특성은 뭐겠어요? 전압이 변하지 않는 거겠죠. 그렇게 좀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10번입니다. 두 개의 모재를 맞대어 놓고 서로 간에 상대 운동을 시킨대요. 두 개의 모재를 어쨌든 맞대어 놓고 서로 맞대어 놔요. 서로 상대 운동 시켰어요. 상대 운동이란 게 뭐겠어요? 자, 얘는 뭔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면 얘는 오히려 시계 방향으로 돈다. 서로 상대 운동, 이렇게 상대 운동을 시킨다 했을 때 마찰열을 이용해서 마찰열을 이용한대요. 압접이라는 것은 뭐 이론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용접을 할 때 약간의 외력, 압력을 작용해서 용접을 할 때 사용하는 것, 그것이 압접입니다. 하는 용접법은 했습니다. 우리가 마찰열, 마찰열이니까 뭐겠어요? 당연히 마찰 용접이 되겠죠. 이건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그죠? 자, 근데 정확하게는 이게 무엇이냐? 우리가 이런 경우 어떨 때 쓰냐면요, 축 있죠, 축, 뭐 차축이나 뭐 중심축 할 때 그 축 1과 축 2가 있어요. 이 축 1과 축 2를 내가 용접을 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완전하게 용접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두 개를 서로 상대 운동, 즉 반대편 방향으로 뭐 돌린다든지 회전을 시킵니다. 회전을 시킨 상태에서 서로 이렇게 압력을 주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이 사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이에서 열이 발생하겠죠? 마찰열이 발생할 겁니다. 이 열로 인해서 용접이 되는 이것이 바로 마찰 용접에 해당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마찰 용접은 상당히 또 이렇게 문제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쉽게 또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푸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냉간 압접, 뭐 초음파 용접, 프로젝션 용접도 나왔는데 뭐 냉간 압접이라는 것은 냉간, 그러니까 차가운 온도에서 압력을 줘서 접합하는 거. 그것이 이제 냉간 압접입니다. 냉간이라는 것은 보통 재결정 온도라는 것은 이하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음파 용접은 우리 초음파 검사하잖아요. 임신부들이 임신을 하시게 되면 아기를 보기 위해 초음파 검사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초음파인데 이것을 용접에도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용접도 초음파를 용접하고 싶은 부분에다가 쏘고 거기서 발생하는 열로 압력을 줘서 용접하는 압접의 한 종류입니다. 자, 그리고 프로젝션 용접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프로젝션 용접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저항 용접의 한 종류인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저항 용접이 좀 자세하게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찰 용접. 10번의 정답이었죠? 마찰열을 이용해서 용접에 사용하는 압접의 한 종류였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압접과 용접을 어느 정도는 구별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압접은 열이 발생하고 외력은 보통은 압력이죠. 을 주어 용접을 하는 것. 얘는 그냥 열로서 녹여서 융합시키는 것. 열로서 융합시키는 것. 그래서 용접이다. 자,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 기출문제 6번에서 1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